자, 다음의 이야기는요. 모질이 삼룡이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모질이 삼룡이. 뭐 우리가 잠룡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용을 입으면 어떻게? 모질이 삼룡이. 그래도 용용이네. 토령. 무소속 홍준표. 김종인을 저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실정을 사과한 적 있냐? 왜 사과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극우의 마인드거든요. 홍준표가 지방선거 등을 대피한 이유가 극우 마인드 때문이야. 사과는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은 그런 꼴을 못 보거든. 우리가 뭘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하냐? 근데 김종인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5.18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렇잖아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실정을 사과한 적 있냐? 사실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사과할 만큼의 실정이 있었습니까? 진짜 사과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안 하고 있는 사과가 있죠. 박근혜 탄핵입니다.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탄핵 당해가지고 사실은 정당 해산에 버금가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으면 진짜 석고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추미애 장관 옛날처럼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3보 1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사과는 안 하면서 김종인의 사과에 대해서 이 모질이 3명이 중에 첫 번째인 홍준표 씨가 사과한 적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고맙더라고. 정시 그렇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준표는 자기가 대구문에서 그 박근혜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뭐 사과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자기가 국민의 힘을 살렸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홍준표와 김종인은 더 멀어져만 갑니다. 선명야당으로 거듭나라고 했다는데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선명하게. 그렇지. 그리고 그냥 극우 본능을 쫙쫙 드러내주면 그 지지율 쭉쭉 떨어지고 굉장히 고마울 거다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다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홍준표 입당한데. 네, 사실은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묻을 때 그냥 매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관뚜껑이 있기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에이씨, 정말 나 이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기니?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명박 말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관통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방송으로. 그때는 되게 두려웠어요. 실제로 기무사가 있었고 국정원이 있었고 경찰 정보과가 있어서 어떻게 털릴지를 몰라서 두려웠었는데 최근에 보면 얘들 그냥 모질이들 같아요. 모질이 삼룡이. 홍준표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뒷방 늙은이 비슷하게 입당을 하든 안 하든 대선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정변보다 0.5치 더 큰 혀로 똑같던데 말하는 거. 똑같아. 이렇게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는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민주주의를 책으로 배운 새끼들이에요 이게. 책으로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위에 그 민주주의 책으로 배운 새끼들이 있죠. 뭐 진모 씨, 뭐 서모 씨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책으로 배운 놈들이에요. 좋게 봐주면. 실제로 투쟁 현장에서 안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잖아. 야당은 선명하게 뭐 해야 된다고. 한 번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는 놈들이에요. 자기 기득권 지키고 그 독재 세력에 부역했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투사가 돼서 새치열어. 왜? 우리 정권에서는 사찰 같은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씹어리는 거야. 민주주의를 책으로 배워서 그중에 일부만 그게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요. 홍준표가 역사도 얘는 역사책도 안 읽은 것 같아. 이거는 역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적인 민주국가, 경제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반성하지 말라고? 모자란 소리죠, 그게. 자, 모질이 삼룡이 첫 번째 홍준표였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요, 서울시장 안 나간대. 그러면서 그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말은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
설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설마, 해석이 설마.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서울시 이거 금태섭이 나오려고 오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건 나는 분석 끝났어 밤에. 왜 안철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했을까? 절대 안 나간다고. 태섭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서울시장은 안 나가고 대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소위 말하면 야권의 2위가 안철수거든요. 한 6% 좀 나와요.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게 대세 쏠림 현상 같은 게 생기면서 대선 주자로 굳어지는 것을 노리는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 속마음에는요 대선 주자급인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정치적 일정이 그렇잖아요.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1년 정도 딱 하면 대선 도전하기 딱 좋은 시점까지 와요. 임기 한 1년도 좀 못한 상황에 3월 달에 대선이 있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를 대선 주자급으로 올려놔야 서울시장 나가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는 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당신을 서울시장감으로 모셔갈게. 그래서 보수 세력이 총동원돼서 당신을 서울시장으로 밀어줄게 하는 분위기 만들어지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또 안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때 대선 후보가 내가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긴 안 나가고 대선 후보로까지 2번 나갔는데 서울시장으로 또 나간다는 건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 급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안철수가 대선 후보도 국민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돈만 내면 계속 기타금만 내면 일단 접선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서는 불행이죠. 안철수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밑바닥 봤잖아요. 토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안초딩이라는 소리를 왜 들었겠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거. 제가 옛날- 갑투있습니까? 이분이 옛날 시골호사님하고 같이 토크코스터 때 다녀가지고 할 때 가장 좋았던 맞아. 그때 이미지예요. 근데 그때 이미지에서 시골호사가 떠나가고 정치적 독자세로 나왔을 때 보면 이분의 정책은 없어요.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분의 뒷 배경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 출신의 정변보다 못한 기업가 출신이라는 거에 어필하는 거지. 뚜렷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요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작해서 계속 여당만 까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이 사람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특별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막 4%, 5%, 6% 얻는 그 정말 찌끄러기들이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도 1%가 안 나오면 포기라도 할 텐데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처럼 막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 20%가 막 넘고 이 쌍두마차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고 한 4%, 5% 나오면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는 대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죠. 이번에 귀국한 게 나는 정권 교체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요. 진짜로 국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그 받아치는 모습 같은 거. 장관들 꽉 쥐고 끌어가는 것 같은 것들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처럼 막 개혁적 아젠다를 갖고 막 그냥 해버려. 푸시해버려.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 되지 않는 한 안철수의 한 10여 년 뭐 전에 훨씬 전에 이미지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안철수나 홍준표 같은 지지율이 왜 나오겠습니까? 차마 여론조사에서 기권하기는 싫고 그중에 막 머릿속에다가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안철수 찍을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 주는 표예요. 그게. 그런 표를 갖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만큼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표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무슨 정권 교체하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철수가 만약에 정반대로 국민의 지임 등에 정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타나면 이 사람 지지율 1%도 안 나옵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좀 우리가 갖고 착각들 하지 말라. 안철수 착각하죠. 저번에 우리 대구 코로나스 와가지고요. 땀에 흠뻑 젖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 3개월 동안 써먹었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날에 그 국민의 당이 그 경상도권에서 지지율 나와가지고 그나마 표가 나온 거죠. 예. 바뀔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도토리 키를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지을 수도 있구나.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세다 뭐 하고 있는데 정말 눈게 정말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후보 지지율 막 1%도 안 되는 후보 지지율을 늘려면 정말 가상의 인물 이름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았으면 좋겠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모르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한테 지고 정계 은퇴를 하죠.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어떤 게 그 재기의 발판이 되냐면 아깝게 졌을 때야. 근데 아깝게 진 사람이 선한 세력이야. 조금이라도. 그럼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다음 대선 때 당선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근혜한테 아깝게 져요. 근데 저쪽이 악이야.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가 좀만 더 몰아주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홍준표가 또는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깝게 져. 진짜 아깝게 져. 그러면 그게 동력이 되는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나 안철수보다 2배 정도 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철수 씨는 그냥 의사하셔도 되잖아요. 안내부로 가거나. 뭐 정치도 알지도 못해. 사람이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 나 같은 사람들이 이 바닥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한 7, 8년 평론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진화해가지고 물론 농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정치를 꿰뚫어 보잖아요. 안철수는 그게 없잖아. 그럼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정치를 다시 배운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명만 갖고 아이 나 진짜 씨.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한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거든.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질 않아. 정치라는 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내가 그냥 다 오라. 내가 다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데 나 책 많이 읽어. 책은 막 읽어. 책에 보니까 내 말이랑 맞는 말 써졌어.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왜 안 맞지? 니들이 잘못했네. 이런 결론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분도 조금 비슷한 좀 엘리트들의 망상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그룹에서는 당신이 조금만 더 푸시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를 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장 가까운 참모가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소리를 듣게 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정치권에 잠깐 나왔다가 포기해 사라진 사람들 많잖아요. 반기문이 제일 역대급이었죠. 막 대선 막 뛸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라질 사람들이고 한 명 더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과대망상해. 오세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나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얼마나 안심했는지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있다고 바로 디스를 하는 거 보면은 오세훈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자기를 제일 두려워한대. 야, 국회의원이나 당선되고 말해. 고민정한테도 지면서 국회의원은 떨어졌으나 근데 그 떨어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야. 그럼 의미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산에 떨어지듯이 뭔 서울에서 기반 좋은 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치 신인한테 그것도 못 이기고 그 전 총선 어땠습니까? 종로에 나가서 떨어지고 그 전에 어땠습니까? 서울시장 임기도 못 채우고 그만뒀잖아요. 아,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기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상급식이나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현재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날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야. 그게 자가당착하는 거고 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그 오세훈의 브랜드 이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채팅창에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인지. 5살? 오세훈이라거나 뭐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이라거나 시장직을 걸고
해도 안 되는 도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 급식을 가지고 시장직을 걸었다는 게 너무 코미디잖아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 그때 입장에서 코미디였어.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더 바뀌어가지고 지금 무상 급식 안 한다고 해봐 난리나지.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겨우 그냥 그 수준의 이미지야. 그쵸. 그렇죠. 그 대구가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있던 분들이 대구 무상급식 안 해라고 뭐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 취급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이 사람은 그때 정계 은퇴를 했었어야 돼. 그렇죠. 또 나오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하긴 했었죠. 정기 실질적으로 정기 은퇴를 했었고 이번에 고민정 후보한테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돈 뿌렸다가 기소유예 나왔죠. 기소유예 나오고 뭘 두렵긴 할 것 같긴 해요. 또 돈 뿌릴 수도 있으니까 두렵긴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마인드로는 대통령이 절대 못 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필승 후보다. 수도권에서 이기면 대선은 필승. 나 대선 안 나간다니까. 고금 좀. 네, 일단 국민의 힘에서조차 대선 후보로 거론이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바질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마인드거든요. 힘을 합치려고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놈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오세훈 같은 자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정치권 백수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뭘 못하겠고 정치권이 백수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계속 떨어져도 일단 나와가지고 난 대선 후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2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기 전으로 올라가면 나름 그나마 이미지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법이라는 게 지금의 선거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난 그 진정성 없다고 해서 오세훈은 원래 민주당에서 입당할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내가 그쪽에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죠.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수화된 이미지 갖고 그냥 있는 건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약간 뭐 자기과시랄까요? 약간 뻥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세훈은 대선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사람이 아닌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 현역 국회의원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국회에서 의무급식에 관련한 법을 어마어마한 걸 만들던가 뭐 그런 것도 못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정치판 어슬렁거리는 딱 김문수랑 오세훈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이때 당시에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자가 이제 지금 이 온 국민들의 복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대선 후보라고 선언하고 목에 힘줄 수 있는 게 지금 국진당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쪽에서 좀 어슬렁거렸으면 나도 지지율 한 2% 나왔을 거야. 3%까지도 기대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이낙연, 이재명 정도는 나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이번 기회에 새날 넘기시고 국진당으로 가시죠. 형님. 생각해 볼게. 입당하자마자 바로 제명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대선 출마하면은 제일 두려워할 게 이재명, 이낙연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 뿐이야.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막말이 아니고 막말로. 예를 들어서 푸나님이 방송 중에 민주당 까잖아요. 제가 봤을 땐 조선일보 일면이에요. 친여 성향의 그럼요. 그 문재인 지지자도 까는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심병자가 와가지고 그 대통령 한 표 딱 이렇게 뉴스 나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여론조사에다가 이름을 올려. 그렇죠. 그럼 1%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이제 새날은 내 거. 괜찮다. 아무튼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변이 아주 윤석열 같으면 놈이네. 막 유튜브 채널을 엄청 노리고 있네. 근데 가만 있어봐. 내가 딱 그 홍준표하고 김종인의 관계처럼 느껴지네요. 내 눈에 흙이 되어있진 않대. 내일은 올 때 흙을 좀 주머니에 넣어보겠습니다. 아이 참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즐겁네요, 뭐.